2010년 8월 첼시와 함부르크의 프리시즌 경기, 세계 4대 스트라이크 중 한 명인 전설 반 니스텔로이가 경기장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설과의 교체를 대기하던 선수는 그를 보고 자라난 불과 18세의 소년이었습니다. 반니스텔로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코치체를 맨유에 있을 때 보던 선수거든요. 소년은 콧질질 흘리면서 봤던 슈퍼스타와의 상징적인 교체 5분 만에 득점을 장렬시킵니다. 그의 프리시즌 9번째 골이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한국 축구의 전설 손흥민 시대의 서막이었고 18세 소년이 시즌 개막도 1군에서 함께할 거란 기대감을 던진 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결국 함부르크의 개막전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득점 이후 그에겐 프로 무대 첫 부상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 손흥민의 득점보다 더욱 감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또 다른 레전드 드록바의 유니폼을 획득합니다. 운이 너무 좋았다는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드록바가 유니폼 받았다는 오타에는 귀여움이 가득했습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끝날 만큼 그가 드록바와 경기를 하고 유니폼까지 얻은 것이 그의 축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첫 추억인 이유가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드록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실전 착용. 그럼 드록바는 그 흥민 선수 유니폼을 가져가고 아니요. 그냥 받아만 왔어요? 제가 받아. 드록바가 후회할 텐데. 손흥민은 호날두와 유니폼을 교환한 후 본인은 먼저 유니폼 교환 요청을 하지 않는 선수이지만 호날두는 특별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가 프로에서 처음으로 유니폼을 요청한 선수는 드록바였고 교환이 아니라 그의 유니폼만 챙겨올 정도로 그에겐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전국의 꼬마들에게 축구 열풍을 선사한 2002년 손흥민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의 영웅 박지성의 맨유 입단은 매주 프리미어 리그를 집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시대의 시작이었고 박지성을 해외 축구의 아버지로 불리게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하는 축구에 더 익숙했던 손흥민에게 보는 축구의 재미가 생겼고 그에겐 대표팀 경기 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소년들은 박지성이 뛰는 맨유를 응원했고 손흥민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종 꿈은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에서 EPL 최강 팀 중 하나인 맨유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싶다는 꿈, 박지성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단니, 호날두 등 박지성의 동료들을 보며 설렌 소년에게 축구를 더 잘해야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심어준 시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맨유 팬들에겐 최악의 빌런이 있었습니다. 바로 푸른 군단 첼시, 그 정점은 무리뉴 감독이었습니다. 맨유나 아스널이 우승하는 시대를 넘어 첼시 무리뉴의 등장은 EPL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승하기 어려운 리그로 변모시켰습니다. 미래의 무리뉴의 토트넘 입성에 오랜 축구 팬들이 신기했던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무리뉴는 박지성의 적이라는 빌런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고 그가 한국 선수를 코칭할 거란 사실은 신기함과 동시에 흥분을 안겼습니다. 토트넘 무리뉴의 창이 손케 듀오였다면 첼시 무리뉴에겐 드록바, 램파드가 있었습니다. 특히 드록바는 손흥민이 14살이던 2006년에 리그에서만 무려 20골을 장렬시킨 EPL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자 맨유 경기를 보는 손흥민에겐 거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드록바는 첼시의 왕이다. 선수들의 겸손을 강조하는 무리뉴의 극찬은 드록바라는 남자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한국 팬들은 한술 더 떠 그를 신이라 불렀습니다. 드록씨는 축구계에 몇 안 되는 신의 호칭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는 게임에서 마저 충격적인 수치를 가진 선수였고 싸이월드, 다음 카페, 축구 게임 등 온통 축구와 관련된 일상을 보낸 손흥민에게 드록씨는 아이돌 가수들보다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드록바를 정말 신으로 만든 사건은 2006년 일어납니다. 그는 조국 코트디부아르를 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킵니다. 당시 코트디부아르는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이 둘로 쪼개져 내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드록바는 대표팀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하고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결과적으로 코트디부아르는 일주일간 총성이 멈췄고 그는 단 한 명의 목소리로 전쟁을 멈춘 남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는 5살에 코트디부아르를 떠나 프랑스에서 자란 이민자이고 멘탈적으로 온전한 프랑스 사람에 가까우며 이슬람이 아닌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초고에게 연봉을 받는 성공한 축구 스타이자 프랑스인이 왜 불과 5년 살았던 고향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총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기자의 물음에 드록바는 답합니다. 그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검은 예수로 불리고 있고 해당 사건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응원하는 팀을 떠나 드록바라는 존재에게 경외심을 부여했고 드록씨는 그의 이름보다 유명한 한국 축구 커뮤니티의 대명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알, 무간지 등의 신조어를 만든 파급력이 컸던 다음 카페를 통해 온갖 축구 소식을 접하던 손흥민은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 불과 4년의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생 손흥민의 함부르크 합류는 말 그대로 광속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아니라 눈 뜨고 나니 동북고가 아닌 독일의 그라운드 위에 있었고 매일매일 그 놀라운 순간들을 미니 홈피를 통해 한국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드디어 2010년 8월, 불과 얼마 전까지 TV 속 컴퓨터 화면 속에만 존재했던 드록바가 내 눈앞에 띄고 있었고 첼시와의 경기가 확정된 후부터 기대했던 순간 그에게 유니폼을 부탁하는 시간이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경기 종료 전 부상까지 당했던 손흥민은 기어이 드록바에게 말을 걸었고 선수 이전에 축구팬 손흥민이 슈퍼스타에게 유니폼을 부탁한 평생 첫 경험입니다. 지금도 박지성을 만나면 내셔널 레전드라며 환하게 웃는 손흥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적 스타에게 평생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고 18살 앳된 손흥민의 얼굴은 추억 속에 사라지고 EPL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이자 국가대표의 주장이 되어 이제는 관록이 함께합니다. 18살의 손흥민처럼 또 다른 10대들이 손흥민의 유니폼을 얻기 위해 경기 후 그의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드록바는 말합니다. 저는 그가 경기하는 방식이 정말 좋아요. 우리는 그가 왼쪽 날개로 뛰는 모습에 익숙해졌고 이제는 그가 안으로 침투해 선보이는 왼발에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는 환상적이에요. 자신에게 수줍게 유니폼을 요청했던 18세 소녀는 어느덧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머스와의 경기 손흥민은 101호골이자 100번째 필드골을 기록했습니다. 드록바의 100번의 필드골과 동률을 이룬 순간입니다. PK를 포함한 드록바의 105골도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의 기록을 넘어서는 것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골든 부츠만큼 특별한 일입니다. 103골의 호날두는 전성기를 레알에서 보냈기에 103의 숫자에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지만 우리에게 드록바는 말 그대로 EPL의 전설이었고 리그를 지배하던 선수였습니다. 의미 없는 손흥민 월클 논쟁은 유독 한국에서 뜨거웠지만 드록바가 월클인가는 논쟁조차 되지 않는 당연한 주제입니다. 아시아인이 드록바의 기록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 시절 EPL을 봐온 모든 사람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만화 같은 순간입니다. 우상을 보고 자란 손흥민 그는 다른 누군가의 우상이 되었고 이제는 그 우상의 기록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또 외국어를 또 못하면 또 고생을 엄청 해야 된다는 자체가 조금 두려웠지만 그걸 좀 즐겨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해보고 조금 도전해보고